4월 28일 JBC가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까방송 차원에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요,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 공개 수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를 짓고 토킨 자들, 도망간 자를 수배하는 겁니다. 지난 4월 25일 날 총선 패배 이후 한교안이는 이 보수우파 진영에 사요나라 했습니다. 사요나라 하면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 종적 감추는 것은 한교안의 몫이고, 한교안을 찾아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요, 그 책임이 미래통합당 대표에서 사임하는 게 아니고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국민의 책임은요,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를 파괴시킨 원흉 한교안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한교안이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파괴시킨 원흉이고, 또 나가가지고요, 저 위장 기회주의 보수우파 측에서도 한교안이가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망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한교안이는 여기저기서 결국은 이 가두기가 된 상태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세모, 이것도 저도 아니고 교활한 한교안이가 빠져나갈 군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만 좀 있다 그러면요, 한교안이 공개 지명 수배 해가지고요, 한교안이 빠말떼기 한 대 때리는 자, 예를 들어 빠말떼기 한 대 때리면요, 뭐 한교안이가 고소하면 뭐 거기서 저기 또 폭행죄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요, 뭐 변호사 비용 뭐 다 대준다는 조건 하에서 제가 돈만 있다 그러면 진짜 이 한교안이 빠말떼기 때리는 영상을 하나 찍어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뭐 거기에 따르는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참 할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격해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우리 국민들은 잘 잃어버려요. 뭐 어떤 것들을 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이야 벌써 이게 뭐 몇 년 전의 일인가? 깜깜한 뭐 저쪽 아주 오래된 일로 처음 생각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여전히 영어의 몸입니다. 박구속 1125일. 제가 박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이 뭐냐라고 또 그렇지 않는 시당치 않은 이 시비를 붙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언론은요, 예를 들어 박근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박근혜 자체의 대명사, 예를 들어 문재인 자체의 대명사, 이명박 자체의 대명사, 전두환 자체의 대명사, 이 대명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이 자체가, 그리고 또 이 편집하는 데 있어서요, 이름을 다 못 적습니다. 그냥 박, 문, 뭐 전, 또 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상대를 이 어떤 이 단어로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론의 어떤 편집 기법상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저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 뭐 저렇게 적어드릴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님 인신 불법 감금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자, 왜 저렇게 적느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인신 감금이라고 표현하니까요, 또 우리 우파들 중에 젊은 세대 중에서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신 감금이냐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팩트 그대로 지급합니다. 뭐 인신 감금이든 뭐 구속 자체가 결국 인신 감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박근혜 대통령 하면 글씨체가 바짝바짝 옆으로 튕겨 놓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하면 또 이게 글씨도 한 단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깔끔한 화면 편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거 보지 마시고 한교안이 공개 수배를 봐주셔야 됩니다. 한교안이는 이 대한민국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잡아들여야 됩니다. 잡아들여 가지고요. 주디를 털든지 뭘 털든지 간에 저자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까방송 저자 행적들 까방송한테 찍히는 거 알죠? 까방송한테 찍히면요. 까방송 찍혀가지고 녹일남이 어디로 갔습니까? 녹일남이 절로 갔습니다. 저 위로 올라갔어요. 까방송한테 찍히면요. 까방송이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야 말 그대로 부처님 하나님 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찍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방송할까요? 날아간다 공중부양한다 어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N쪽으로 돌아간다 자동차 N쪽으로 돌아가고 내가 맨날 하나님과 신과 교류하고 접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한다 그렇게 시부를 볼까요? 그렇게 시부를 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 이라더구만요. 그렇습니다. 날아갑니다. 참 날아갑시다.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몸이 슉슉 날아가고요. 이야 방금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한교안이 잡아야 된다. 한교안이 성경책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교안이를 이 전체적인 한교안이 원죄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방송 한교안이가 왜 공개 수배돼야 되고 한교안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낱낱이 진상조사물 결과를 제가 밤을 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공개하겠습니다. 까방송은 그냥 시부리는 방송도 아닙니다. 까방송은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의 흐름과 역사, 발자취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 기록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국민 속에 남겨야만요. 저자들이 다음에는 또다시 저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허를 베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교안이 이 세상은요. 이 한교안이가 작년 이제 1월 중순에 지금 자유한국당 자한당 입당을 했습니다. 자한당 입당을 하면서 첫 자한당 입당을 제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당에서 기자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입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벤트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라든지 석방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교안이가 내세운 게 통합, 화합, 단합. 그래서 제가 삼합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제가 각종 칼럼을 통해 가지고요. 한교안이가 입당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교안 전 총리가 바로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많은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한교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글을 적었나 보니까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칼럼을 적은 것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특징이 한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보수파 말아먹을 것이다.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출마했을 때 결국은 당선이 되면 그 당선이 당신에게는 소위 독이 될 것이다. 왜 독이 되느냐? 당신은 이 총선 2020년 총선을 준비할 수 없고 또 이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당신의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총선을 준비했다가는 모두가 패망이다. 따라서 당신은
대통령을 꿈꾸는 당신은 그냥 밖에서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이 잔당 총선 이후를 바라봐라. 총선 전까지 당신은 아웃사이드에서 잔당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좀 투쟁을 올리고 이 아웃사이드에서 대중적 인기를, 대중적 지혜를 유지해라. 어차피 당신은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이다. 그때 뭐 이낙연 총리보다 앞섰으니까요. 그런 황교안에게 제가 충고를 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황교안이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 와중에 있어서 당신이 어떤 편에 서느냐, 이 위장 기회주의 보수파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파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다를 것이다. 섣불리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보수대 통합 반문연대를 외치지 마라. 그것은 소위 김무성이가 만들어 놓은 덫에 갇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체 당신은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40년간 아스팔트에 투쟁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밥만 처먹으면 투쟁을 해왔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자면 이런 말까지 했죠. 소를 잡는 데는 제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요, 백정입니다. 개가 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백정이 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는 데 있었어요. 소가 고양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고양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쥐를 잡는 데 있어서는 고양이가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적이 필요합니다. 천적이. 이런 이 종북 좌파, 이 주사파 정권에 있어서의 천적은 바로요, 정확한 이 자유 애국 피가 흐르는 자, 거기에 따르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 소위 말하자면 뭐 조은진, 지금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그런 스타일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투사,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정치인을 밀어줘야 된다. 그런 정치를 밀어주면서 그 정치인들과 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 또 황교안, 또 나가가지고 뭐 이 태극기 원조 세력인 김진태, 또 이 조은진 대표 등 이런 모든 이 진정한 사람들과 서로 합류를 해야지, 그게 아닌 탄핵에 앞장서고 이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 동조했던 자들, 위장 기회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순간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친다.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제일 간단한 것은요, 그게 관련해 가지고 쉽사리 당신 이 하합을 외치지 마라. 하합이라는 것은 이 탄핵 세력 대 반대 세력들,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합을 아무 때나 뭉쳤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은 잡탕이 된다. 잡탕이 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 당신의 어정쩡한 그 성격으로는 절대 이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제아의 기사.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그런 기사들을 1년 전 기사지만 올릴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기사, 1년 더 됐죠. 1년 6개월 전에, 이제 1년 6개월 전부터 적었던 기사인데요. 그 칼럼들, 기사들을 쭉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제가 섬뜩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이 오픈 발언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끔찍하게 100%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년 6개월 전에 그 칼럼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재현이 됐습니다. 재현이 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적었지만요. 이야, 뭐 점쟁이 이 새끼인가? 이거 제보고 제 자신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새끼가 완전 점쟁이인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대한민국의 보수 유튜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보수 진영을 자처하는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자들, 황교안이 대세론, 황교안이를 찬양했습니다. 황교안이를 찬양했지만 그들은 또 황교안이의 당대표에 대한 밀어주고 황교안이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은 보수 논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비시가는 황교안이를 마구마구 이 소위 공격하고 깐다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제가
곤혹을 치르고 또 뭐 솔직하게 까방송 봤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JBC가 실망했다. 야 이 새끼야 왜 한교안이를 까느냐. 야 이 새끼야 등등 해가지고요. 그때 아마 한교안 전 총리를 부정하면서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그냥 들어오지 말고 외곽에서 쉬면서 이 자유우파 힘을 실어달라는 그 얘기 한마디로 이래가지고 돌이켜보면 이 설물처럼 JBC가 애청자들이 빠져나가고 두 번 다시 까방송을 보지 않는, 까방송은 자유우파 파괴를 시키는 방송이라고 제가 뭐 상당히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함 아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교안 대표를요, 저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정치인들 손을 잡고 악수도 많이 하지만요, 저는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당시에 그 주장을 펼쳤냐면요, 한교안은 이 정치인으로 바로 들어왔을 때는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것이 밖에서 볼 때는 장미 이 꽃구렁으로 보이지만요, 그 장미 속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볼 수 있는 혈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진정한 한교안 대표의 참모가 필요하고, 또 정치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교안이는 크게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교안이를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보호를 해줘야 돼. 그 보호해주는 조건은 한교안이가 전당대회도 출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들어가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한교안이는 소위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가 되고, 또 사탄파들의 어떤 로봇이 되는, 아바타가 되는, 그리고 이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가치들을 다 뺏길 것이다. 제가 그걸 그 1년 5개월 전에 글에 다 적었던 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걸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자체를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를 공격했던 세력들이 자유우파 국민들보다는요, 위장기회주의 보수파들이 한교안 전 대표를 추민급 씹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한교안이를 지지했던 보수파 농객들 뭐 했습니까? 그들의 농객들, 그들의 어떤 입장들, 그들의 주장들이 맞았습니까? 한교안 대세론을 이야기했던 그들의 주장이 맞았습니까? 빙의신들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판을요, 정치판의 무게중심을 항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은. 저는 이제 이 시각을 자유우파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유튜브들, 정치 농객들은요, 다 어떤 인물 위주, 소위 이 권력, 또 이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 중심으로 판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을 바라보는 순간부터는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가장 경계에도 가장 이 난백상은 무엇이냐면요, 칼럼을 적고 논평을 적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위에서 업신여겨 봅니다. 자기들이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이라는 것은요, 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세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글을 적더라도 그 글이 아름다운 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황교안 위주로 또 김무성 위주로 글을 적으면요, 이것은 엉터리 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언론들 중에 있어서는요, 정확하게 핵심을 깨뜨리고 있는 칼럼을 쓰는 자는 저는 딱 2사람, 3사람 정도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는 다 개쓰레기들입니다. 발가락으로 적더라도 저는 그 정도 적을 수 있는 글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판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가벼운 놈들이죠. 정치인들에서 논설위원들 정도 된다 그러면요, 뭐 3년 수정 8년 다 겪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글들을 보면요, 이거는 야, 정말 이 정도밖에 이 애들 못 적느냐라는 것들. 저는 이제 언론을 볼 때 뭐 뉴스도 보지만요, 오피니어들 칼럼가 이 사설을 어떻게 적느냐, 그걸 제일 제가 예의주시합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적느냐라는 것들. 여기 어떤 구조가 있냐면요, 자본의 구조입니다. 지지의 구조입니다.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내가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쪽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위주의 방송들, 황교안 위주의 방송들 하다 보면요, 그 논리에 빠지는, 그 논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생존의 논리지, 이것이 국가적인 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방송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이 제2시가 방송은 적중률이 높을까요?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요, 여기 저기 여기 위에 좌우 앞뒤에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걸려있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할 말을 치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가 잘못된 부분들도 전 지적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 공화당으로부터 제가 어떤 엄청난 후원을 받고 돈을 먹고 그 논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 논리를 빠질고 우리 공화당이 못하는 것들 아이고 잘합니다 라고 소위 묻지마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에 있어서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러면요,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 위주로 방송을 해주고 그들 위주에 맞는 입장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자유롭거든요. 저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도 자유로운 입장이 되는 겁니까?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바람과 그 시각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글을 적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외쳤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다. 그러니까 제 같은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요,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 황교안 대표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야, 어떻게 저런 자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고 어떻게 저런 자가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는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장을 존중해 준다는 그 표현을 쓴 황교안이, 이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역적 배신의 마지막 기승전 결을 찍었던 황교안이고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서도요, 대한민국 자유우파 패망에 대한 기승전 황교안입니다. 또 위장 기회주의자들에게도 기승전 황교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는요, 탄핵, 구속, 대한민국 폭망시킨 거 우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아주 이 꽃을 피우고 만개를 시킨 그 장본인입니다. 이 장본인이 본인이 총선이 끝났다고 그냥 돌아갑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는 황교안이 몫이고 잡아가지고 주디를 트는 거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저는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들이 황교안이가 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고 당시 자유우파 국민들도 김진태 의원을 밀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조원진 대표도 작년 1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김진태를 지지한다고 천명을 했고요. 또 이 와중에 있어서 저는 김진태, 조원진, 황교안이 이 삼각벨트가 앞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황교안이가 무능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조원진 대표는 자타 공인하는 아스팔트의 넘버원 투쟁 정치인이고 또 김진태는 그 나름대로 왔다리 갔다리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초창기 탄핵무효를 외쳤던 태극기 원조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보수대 통합의 핵심들은 조원진 또 김진태 이 아스팔트 자유우파 국민들 이 국민들을 외면하고는요. 보수파 통합을 논할 수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연대가 아닌 저는 그때 뭐를 외쳤습니까? 1차적으로 이 탄핵무효연대로 가야 되고 이 탄핵무효연대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중심의 뿌리가 잡혔을 때 뭐 위장, 기회주의든 뭐 이런 자들을 모으는 소위 빅텐트론을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뭐 죽은 뭐 살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쉽게도.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황교안이는 그렇게 강조했던 통합, 파업, 단합에 대한 실현적 그 출발선이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또 당시에 이 삼합의 그 출발점은 필사적생이고 필생적사라 그랬습니다. 즉, 죽기로 각오하면 살고 살기로 각오하면 뒤진다. 죽기로 각오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또 점잖고 나름대로 신사적인 이미지를 강점으로 하는 황교안이가 이 정치 아수라판 진흙탕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월 27일 이 자유한국당 정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100의 종군해야 된다라는 게 당시 이제 제 주장이었습니다. 자, 100의 종군해야 될 이유와 이런 입장들 충분하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는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 황교안이가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것들 정치적인 이 꽃길만 걸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싸웠던 사람들 또 태극기 우파들 중에서는 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역사와 체제 자유에 대한 희석시킬 때 뒷구녕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면서 소위 교회만 쫓아다녔던 황교안이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갔을 때 황교안이가 미국 LA에 왔다 갔다 LA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다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황교안이 그래서 황교안이 자체가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 뒷짐지고 있다가 탄핵 때 이제 동도 뭐 탈당 숨어서 방관했던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관심 잊어가니까 그때 서서히 기어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 나를 따르겠다. 따르라라. 이런 자 소위 정신병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많고 그래서 황교안이가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이는 2020년 총선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 만약 그가 진두지휘한 당이 선거에서 질 경우 자칫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생명도 낙선이 되는 그날부터 그는 끝났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총선 패배 후 황교안이는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우파를 망친 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낱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기문이라는 자, 대통령 해가지고 반기문 어떤 대세는 있지만요. 한순간 반기문도 반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 반반 쪼개져 날아가는 게 지금 이 정치판입니다. 안철수 보십시오. 날아갑니다. 한국 정치사에서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자가 바로 이 당권에 도전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거기와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 이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이가 그렇게 나설 경우에는 당신은 김무성이 아바타가 발치 안 된다. 김무성 관계를 끊으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교안이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공안검사 하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안검사를 예전의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능한 검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안검사는 이 어미새가 어미 새끼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듯이 절대적으로 이 위에서 하명받은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기소시키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간첩 수사에 대한 것들, 이 공안 사범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나서가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냐면요. 위에서 시키는 일들은 잘합니다. 시키는 일들은 딱 바운드, 사운드 세계에서요. 정사격형 내무에 딱 넣습니다. 맞춥니다. 맞춤형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지수사 나가지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이 수사를 하고 이 수사에 대한 기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교안이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시각은 딱 이 위에서 지시했을 때 따르는 형이지 본인이 이에 대해서 응용해 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봅니다. 지금 방송이 지금 뭐 중단되는데요. 방송이 갑자기 버퍼가 심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중단이 되는데 지금 뭐 되고 있는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가 한번 보십시오. 빠져나갔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김진태 의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 김진태가 당대표가 되면 혁신이 될 것이고 이 변화와 혁신은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이다. 자, 김진태가 이 변화와 혁신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결합이 될 수 있는 형태. 이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태극기 우파와 자유우파 1차적인 밑거름이 형성이 되고 그 밑거름 형성 속에 있어서 이제는 이 탄핵에 대해 반성했던 자들 또 젊은 세대들을 대거 인재를 영입시키는 그런 또 이 와중에 있어서 그런 힘들을 한교안이는 외부에서 밀어주고 넣었을 때 그러면 이 차기 총선이 끝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밑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2020년, 22년 대선으로 흥행 카드를 달리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뭐 한교안이, 뭐 조원진 대표, 김진태, 뭐 이 차기 대선 후보들, 우리가 소위 우파에서 미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끼리 흥행 카드가 됩니다. 이 대선은 흥행해야 되거든, 흥행요. 흥행 카드를 계속해서 몰면서 서로가 어떤 경쟁적 관계, 서로가 어떤 거기에 따라서 또 치열하게 갈등도 보이면서도 같이 형성시키는 합의 구조로 가는 이런 식이 대한민국 우파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원진 대표도 날아가고 김진태도 날아가고 한교안 본인 스스로도 날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주체의 그림자는 한교안이었습니다.
이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 함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교안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반문연대, 문재인 실정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저 그냥 이 소위 사탄파들의 아바타 노릇을 해버리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자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작태를 보십시오. 한교안을 가장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폐기 처분시켰다는 것들이죠. 물론 당 내분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도로 친박당, 박근혜 부활, 부담감 있겠지만요. 그것을 한교안이는 뚫을 수 있는 그 모티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탄핵이라는 것들을 소위 묻고 가자라는 그 동조에 열원화시켜버렸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탄핵의 저주입니다. 그럼 이 저주를 풀어야 될 당사자인 한교안이가 이 문제를 그냥 또 역사에 묻고 가자. 그런 역사에 묻고 가자는 것들을 대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적었습니다. 왜?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핵은요. 결코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치권, 언론, 이 탄핵의 동조자들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탄핵에 묻고 가자는 것은 여론몰이가 가능합니다. 묻고 가야 된다, 묻고 가야 된다. 탄핵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여론몰이에 그 피를 탄 애들이 바로 유승민 같은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한교안이는 또다시 거기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교안이는 올 초에 탄핵을 묻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대구 달서병에 김용판 후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상대 후보를 전략 공천해버렸다는 것들이죠. 이것은 대단한 신뢰고, 이것은 바로 한교안이는 조원진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이 검사들의 어떤 그 이 소위 가시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당대표, 우파 당대표가 출마하는 데 있어서 그 당대표의 자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 미래통합당이 못하는 문제들, 우리 공화당이 선명한 투쟁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조원진 대표가 다시 배지를 달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했을 때, 그때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한교안이는 그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조원진도 죽고, 한교안도 죽고, 김진태도 죽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소위 이 사탄파들, 탄핵을 묻고 가자는 자들, 새로운 중도 보수가 없던 이 개혁 보수가 없던 이 시부리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점령하고, 거기에는 개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개헌주의를 어떻게 읽고 가는지 파는 어제 송영길이가 좀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책임 총리제라는 것들. 따지고 보면 문재인이가 중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소위 개헌파들의 처음 전략은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음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애들이 180석 이상 자신들이 이 정권을 지금 주도해버리니까, 슈퍼 여건이 돼버리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주물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교안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요 차고 넘칩니다. 지금 황교안이 저 그림들 보십시오. 오른쪽 저 엎혀가는 저 모습은요. 작년에 강주에 갔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안 맞으려고 저렇게 엎혀가지고 껴안겨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저 왼쪽의 사진의 모습은요. 황교안이가 강의하면서 보이는 저 교활한 모습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데 있어서 저 사진들이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이는요. 싸워야 될 대상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부터 제거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한국당에 남아있는 사탄파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리가 되고 나서 본인은 2020년도에 한국당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천권 행사에 중에서 위선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들은 전부 탈락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것은 알고 보니까 황교안이 위장, 위선, 기회주의자의 전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한편으로는요, 참 박근혜 대통령도 안쓰럽다. 왜 안쓰러우냐? 어떻게 박근혜 정권 때 하나같이 전부 다 저런 소위 개쓰레기들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초창기 구속됐을 때 책상 의자를 반입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입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황교안이었습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 주장은 황교안이가 생 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자 책상마저도 반입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황교안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됐습니다.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참 복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이 많아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황교안이를 만난 복입니다. 황교안이를 만났던 복처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참 행복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봄이 돼서 꽃을 만개시켜주고 황교안이는 떠나버렸습니다. 만개. 자, 저런 자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참 아쉽습니다. 황교안이 불출마, 그리고 황교안이가 당시에 김진태 묵시적 지지, 그리고 김진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탄핵 및 위정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총선을 앞두고 조원진하고 김진태가 통큰 하나의 이 대보수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면요, 또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소위 뭐 그대 야당을 중심 뭉치라는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보수파가 그 사안에 있어서 몰이를 갈 수 있는데, 그 핵심의 모든 바람을 다 뺀 게 저는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황교안이가 당시에 뭐 플랜 B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플랜 C도 있는 거 아니고, 오직 이 본인의 교활한 야욕, 사욕,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황교안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황교안을 잡아가지고 뭐 제 마음 같아서는요 확 밟아 쳐버리고 싶은데도 이
저런 자들은 때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밖에 나가지고요, 황교안이 때리지 마십시오. 때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런 자들 때릴 가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약속드리는 것은요, 저 황교안이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한 그 제명을 제가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남기겠습니다. 자손대대 만손대대 어느 대한민국 역적 짓거리를 했는지 황교안이 당대표부터 지금까지 총선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이 파괴적 행위를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기록을 남길 놈들 저밖에 없어요. 다른 병만하신 분들 기록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남겨야 되잖아요. 남겨가지고 저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저런 이 야당 대표를 두고 저런 보수파 지도자를 둔 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랑 삼아야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데요, 저 엄청 공격당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애정표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황교안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총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황 대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까지 애글복글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기록에 남길 겁니다. 그게 언제 기록에 남기느냐? 시간 되면 지금 당장 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 내로 내일 모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황교안의 팩스를 제가 여러분들이 공개할게요. 그동안 짬짬이 제가 적을 걸 대비해 가지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적어보죠. 여러분들 혹 적을 때도요, 글이 길다니 하면서 이렇게 투덜대지 마세요. 투덜댈 사람 읽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글 적는 놈도 있는데 왜 투덜댑니까? 이렇게 적는 것은요, 이런 위장 기회주의 우파들을 이제까지는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까방송은 안 하잖아요. JBC가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JBC 까방송도 하고 JBC도 하고, 아이고 제가 언론 재벌입니다. 준재벌입니다. 적어요. 기록에 남길 겁니다. 기록에 남겨가지고요, 그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런 교활한 자가 대한민국을 이 부역자 짓거리 말아먹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이를 국민 이름으로 공개 수배한다. 공개 수배 되겠습니까? 제목이 그렇다 이거죠. 자, 어제 이제 제가 우리 공화당을 0.74% 지지를 받았던 우리 공화당을 공개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충격, 한쪽에서는 또라이, 한쪽에서는 와라는 얘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한쪽에서 또라이, 충격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이래 극소수에 불과하지만요, 여전히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글 적으면서도 미래통합당을 그러면 지지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만 말해달라. 이제까지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세 가지만 이야기해달라. 좌파가 우파고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무엇이 달랐던가에 대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달라. 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만 말해달라. 그것도 없어요.
조원진 사당하니 어떠니, 조원진 대표가 조진핑이 어떠니, 그딴 식의 음에 흑색 이런 거 말고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민초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짜 좀 얘기해달라. 철학적으로 얘기해달라. 저는요, 우리 공화당 지지를 했지만 납득과 제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둑을 두더라도 그 큰 벽에 딱 돌을 던졌을 때 패배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도요, 논리적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딱 풀어가지고 딱 답을 줬을 때는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집단, 어떤 전문가들, 논평가들, 다 씨부리는 자들 다 만나봤, 얘기 들어봐도요, 제 어떤 주장에 답도 제대로 못해요. 기껏하는 게 우리가 다음 총선에 있어서 대선에서 또 보수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큰 정당을 밀어줘야 되고 또 한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 시부립니다. 시파. 내가 그들 돼지 새끼들에게 그 목걸이를 씌워줄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들을 가면 지지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비전요, 지금 뭉쳐야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살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소리를 합니다. 이 새끼 지금 장난치나 이 개새끼야, 그냥 이게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비전을 제시해달라. 비전은 세 가지 제시 안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비전. 그러면 그 한 가지 이 비전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듯이 자유를 당차게 지키고, 이 자유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 역사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 했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도 맞고 미래통합당도 맞고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중도 개혁 보수니 개혁 보수로 가야 되니, 중도 개혁 보수 이게 뭐지? 제가 이제 백과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중도 개혁 보수라는 게 있나? 그런 용어 자체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정의가 뭐지? 유승민이가 내렸던 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인데 말장난인데? 그러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중도? 자도 아닌 우도 아닌 뭐야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남북한이 갈라서 가지고 아직까지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하나의 사상적 이념들이 도입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대적 이념에 대한 사상적 도입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근원의 가장 핵심 이론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답이 없어요. 어떤 플라톤의 얘기부터 존 스튜어트 밀트의 짜고 저짜고 개나발 뜨는 얘기들, 이 개새끼들 지금 장난치나라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요, 제프시카 방송에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야 될 세 가지, 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세 가지, 또 미래통합당의 비전이 뭔가 한 가지,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저에게 답을 주면
저 여러분들 지지해 드릴게요. 저는 왜 우리 공화당을 0.74% 정당 지지율을 받은 우리 공화당을 왜 지지했는가에 대한 지지 이유와 까닭 충분하게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를 밖에서 그냥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저거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자빠지고 있냐. 자꾸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지 말고 제시를 해라고 이 새끼야. 제시를 해라고 이 새끼야. 간단히 제시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그 제시에 대해서 임마 글로서 제시를 해주면 내가 글로서 반박을 하고 임마 그게 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 새끼야. 무조건 국민이 개 돼지냐고 침묵을 하면 침묵해야 되고 이 새끼들아. 제시해달라고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나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관련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제적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요. 관련이 없어요. 예? 저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절대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저도 지지 안 해요. 왜? 이 모토의 방송이 자유우파 국민을 모토로 자유우파 국민의 어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송인데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외면하는데 제가 왜 우리 공화당을 왜 지지합니까? 그럼 자유우파 국민들이 또라이입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0.74% 정당을 다시 지지하겠다는 것이 또라이입니까? 그 또라이들 아닙니다. 그분들요 금배지 단 것보다 태극기 빤 분들이 더 이 세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요 절대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은요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똑같은 자유우파라고 자기의 목적성, 출세욕, 이권과 수익이 더 발생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요 폭망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도요 자신들 이 가슴 안에서 뭔지 모르는 터져놓는 열정, 기백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적었던 얘기입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입술에서 자유와 애국의 단어가요 용수섬 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자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마세요. 적당히 애국운동을 하고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거나 한 잔의 술로 세상을 살고 불평한다 그러면요 역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마세요. 혹시나 출세를 바라거나 명성을 얻으려고 그 속에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또 그 속에서 비단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 입으로 애국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지지하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처럼 영웅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그 자리 들어가서 영웅이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했을 때 그 탄핵과 이 구속을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박 대통령 입에 올리지 마시고 다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애국운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생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길을 찾아가세요. 수많은 어떤 정당 지지자들 일부 정당 당원들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역시 우리 공화당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우파라 부르는 이중적인 인간들처럼 위장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역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논리에 처박힌 억지 그런 자들도 우리 공화당 지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본인의 가슴 속에 내부에서 자유와 애국의 열정이 타오르는 자들, 또 진정코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지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열했던 거는요, 이 대한민국의 0.74%가 누구인가 계산해보니까 바로 지금 방금 제가 읊었던 내용들에 대한 반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어제 웃는 소리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 개틀이 됩니다. 개틀. 그래서 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개틀이다. 고로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개틀이 되어도 마음이 행복하고요.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죽음의 저승사자가 빨리 가자 할 때요. 그래 갑시다 틀 수 있고, 사람이 가장 죽을 때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또 다른 죽음의 사후 길을 갈 수 있는, 정정당당히 길을 갈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공화당에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가방송은 그분들과 함께 한번 가봅시다. 힘들더라도요. 가방송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구독자 늘려야 됩니다. 후원을 또 해줘야 됩니다.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뭐 회원제를 둬야 됩니다. 회원제를 두고 나서 뭐 회비를 얼마 냅시다. 그 얘기도 조마온데요. 그 이야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하늘이 움직이는 대로 갑시다. 왜?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돈 다 떨어졌고요. 뭔가를 했더니 아이고 내가 진작 뭐 우리 뭐 JBC 좀 도울래 했더니 돈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만 까방송을 볼 수 있게끔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회비를 굳어야 되느냐? 저는 그 반대합니다. 그냥 저를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요. 또 뭐 본인이 뭐 후원도 하기 힘들고 뭐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같이요. 그분들이라고 그분들 외면하고 뭐 방송이 뭐 그분들 외면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저는 그런 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발전을 위해서 말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뭐 자유우파 국민으로 방송으로서 키워야 가야 된다. 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워주면 고마운 거고요. 거기서 뭐 이 돈을 또 해야 돼, 회원제를 해야 되니 어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위화감 조성은 뭐냐면 이 패거리 방송이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욕도 들어먹으면서 비판 목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